세상에 있는 선크림 정말 다 써봤거든요. 피부가 정말 너무 예민해가지고 선크림 잘못 쓰면 눈 시리고 피부 다 뜨고 피부가 무조건 뒤집어져요. 저한테 맞는 선크림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올리브영 가서 선크림 정말 다 사왔고요. 2주 이상 테스트해보고 정말 솔직한 후기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한테 딱 맞는 인생 선크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생 선크림 찾으시려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나한테 맞는 선크림을 골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두 개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 타입과 생활 환경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유기자차는요, 자외선을 피부로부터 흡수를 해서 방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보다는 실내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홍조 피부나 예민한 피부, 여드름 피부에게는 유기자차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열을 흡수를 하니까 조금 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장점은 발림성이 촉촉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무기자차는요, 선크림이 좀 무기가 된다 이렇게 좀 처음에 받아들였거든요. 자외선을 이렇게 튕겨내는 그런 방식으로 차단을 해주고요. 야외에서 나는 3시간 이상 매일매일 활동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유기자차보다는 아무래도 뻑뻑하고 백탁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기자차 먼저 좀 소개를 해볼게요. 바이오일보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전 물 제형은 아니에요. 겔크림이랑 약간 에센스 그 사이 어딘가의 그런 제형이거든요. 백탁 현상 없고요. 향은 이 정도면 솔직히 거의 무향에 가까워요. 개인적으로 막 물처럼 막 흐르는 그런 제형은 선호하진 않아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유기자차의 선크림 제형이거든요. 피부에 이제 올리잖아요. 촉촉한데 쫀쫀하게 피부에 쫙 감기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속광이라기보다는 물광이 올라와요. 물광도 보통 물광이 아니라 완전 나 물광이야 하는 그런 물광이 올라와요.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싶은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 유분기가 메이크업 궁합이랑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분기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분기는 상, 중, 하 중에서 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바르고 쿠션을 그냥 막 바르면 뜬다기보다 쿠션이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얘한테 손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피부가 너무 쫀쫀해 보여요. 피부가 프라이머를 쓴 것처럼 이렇게 사이사이를 되게 잘 메꿔주는데 거기에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한동안 얘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름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름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썼어요, 한동안. 제가 울트라튠 영상에서 보라색 리프팅 라인 되게 좋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그 보라색 라인이랑 잘 맞나 봐요, 제 피부가. 상시 할인 솔직히 계속 하잖아요. 근데 1+1에 20,000원대야? 너무 추천한다. 나는 수분광 베이스의 선크림을 원한다 하시는 건성 그리고 속건조 느끼는 지성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선크림입니다. 나는 선크림에서 탄력 원하지 않는다. 번들거리는 거 너무 싫다. 근데 촉촉함은 또 놓치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약간 좀 제형감이 비슷한 게 이 넘버즈인 제품이거든요. 제가 넘버즈인 제품들이 잘 맞는 건 진짜 잘 맞는데 또 안 맞는 건 정말 안 맞거든요. 여드름쟁이인 제가 이 1번 라인이 유독 잘 맞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써봤는데 역시 이 선크림도 잘 맞더라고요. 제형이 이것도 전형적인 유기자차 제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그 바이오 힐보보다는 확실히 가벼워요. 더 가볍고 워터리하고 백탁 너무 없고 향도 무향. 워터리하다 못해 약간 에어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가벼워가지고 여름에는 좀 쓰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제형이 아니고 얼굴에 올렸을 때 오히려 피부에 딱 붙어있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여드름이나 특히 홍조 있으신 분들은 유기자차 못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실제로 피지 감소 효과도 있고요. 피부 진정 그리고 논코메도제닉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어서 여드름쟁이를 위한 유기자차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눈 시림은 없었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이 좀 무너졌을 때 쓰니까 코 옆이 약간 따끔따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피부 장벽 무너졌을 때는 유기자차 제품은 사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살짝 참고를 해주시고, 유분기는 거의 없었어요. 유분기보다는 수분감이 더 많았고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어떤 걸 좀 해볼까요? 라로슈포제 해볼게요. 이 제품은요, 시카플라스트 밤, B5 밤 제품에 선 기능 딱 추가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한 문장으로 설명 끝입니다. 무조건 올영 가서 테스트하고 써보셔야 돼요. 그 시카밤이랑 제형이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칼라 빼고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약간의 유기자차인데도 백탁 현상이 있고요. 쓰고 나면은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속건조가 좀 느껴진다. 그런 것까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저는 시카플라스트 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재생크림에 들어가 있는 그 판테놀 5%가 이 선크림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선크림에 판테놀 5% 들어가 있는 선크림이 없거든요.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사실 평소에 정말 잘 쓰고 있던 딱 맞는 선크림도 무조건 따가워요. 너무 그냥 뭐든지 바르기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 무조건 손이 갈 것 같고, 리페어 선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뭐 리쥬란이든 피부과에서 시술받고 왔을 때 그때 사실 선크림 바르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따갑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 선크림 바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리페어 선크림이 나왔다. 이거 완전 초신상이거든요. 리뷰가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리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피부 타입을 바라보고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타깃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장벽이 좀 무너지신 분들, 무너져서 이것만 딱 바르고 외출하실 분들에게는 이것만한 대안이 있을까 싶어요. 눈시림이나 이런 거는 사실 2주 동안 전혀 없었고, 메이크업 궁합은 그 전 스킨케어를 좀 잘 하고 이걸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리페어 선크림 했으니까 라띠어리 제품을 좀 해볼까 봐요. 제가 라띠어리 제품 선크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좁쌀 여드름이나 특히 그 모낭염 났을 때는 선크림 바르기가 되게 애매해요. 괜히 잘못 바르면 번지기 때문에 아무거나 바를 수가 없고, 특히 유기자차는 바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따갑고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모낭염이나 좁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선크림이거든요. 물론 없으신 분들이 쓰셔도 되지만, 근데 유기자차예요. 그리고 제가 딱 원하는 유기자차의 제형감인 게, 너무 물 같은 제형은 또 싫어해요. 딱 적당한 뭔가 촉촉하면서도 약간 무게감이 있다고 하긴 그렇고 좀 쫀쫀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런 제형들이 흡수가 됐을 때 약간 끈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흡수가 되면은 굉장히 촉촉해요. 너무 촉촉해. 그래서 보니까는 나이아신아마이드하고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산뜻하게 딱 흡수가 되는 선크림이에요. 향은 완전히 무향은 아닌데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마에 모낭염이 살짝 올라왔는데 이럴 때 빨리 관리를 안 해주면 100% 번지거든요. 그럴 때 이 선크림 딱 써주면 번지지 않고 빠르게 케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너무 고마운 제품이고, 모낭염이나 사실 좁쌀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기자차 바르기에는 사실 피부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더 번지는 느낌도 있고 하실 텐데, 이거 바르면은 좀 촉촉하고 하니까 피부가 좀 숨쉰다. 사실 뭐 이게 의약품은 아니지만 좀 처방받아서 쓴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라서 좁쌀 여드름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강력하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쿠보 제품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진짜 산뜻해요. 정말 가볍거든요. 거의 뭐 제가 바르는 그냥 에센스보다도 가벼운 것 같아요. 이건 워터리가 아니라 솔직히 에어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산뜻한데, 그리고 이거는 향도 좋아요. 약간 생화 느낌의 향인데 개인적으로는 손이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너무 촉촉하고 다 좋은데 뭔가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찐득하다고 해야 되나?
쿠션과의 궁합이 너무 저한테는 좀 안 좋아가지고 너무 산뜻하고 좋긴 한데 수분감도 있고 다 좋은데 뭔가 화잘먹은 아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손이 잘 안 가는 유명템. 그리고 손이 또 잘 안 가는 게 이니스프리. 이거 진짜 이 두 가지 제품이 진짜 희한한 게 이것도 진짜 사용감은 진짜 이렇게 촉촉하고 좋거든요. 에센스처럼. 개인적으로 이 촉촉함이 얘는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좋게 말하면 좀 마무리가 보송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금방 뭐랄까 건조해져요. 그래서 요런 데 있죠. 요런 데가 금방 좀 갈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는 무조건. 그래서 다른 거는 진짜 다 2주 이상 테스트를 했는데 얘만 2주도 못 갔어요. 너무 건조해서 여기가 막 자꾸 뜨니까. 그리고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할까? 비오레? 이거는 조금 귀여운 게 제 남동생이 이거를 10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좋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갔을 때 얘가 뭐 7, 8천 원 한다면서요. 엔저 때 가가지고. 자기는 선크림에 돈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산뜻하고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막 편의점에서 자기가 막 다 그래서 제가 막 발라보니까 뭐 촉촉하고 다 좋아요. 근데 약간 알코올 향이 나가지고 얼굴에 바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써보고 제가 뭘 사줬냐면은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을 사줬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가격 보더니 자기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필수템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그 리뷰도 되게 좋고. 우리나라 제품이 제품력은 훨씬 좋다. 다시 한번 느꼈던 제품. 그리고 갑자기 오우즈너리. 이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제품, 이거 뚜껑이 왜 빠져있는 거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제품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촉촉해요. 그러니까 이게 촉촉도 다 달라요. 토코보도 되게 촉촉한데 또 저랑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촉촉한데 그 마무리감이 약간 쫀쫀보다는 촉촉쫀쫀? 그러니까 너무 쫀쫀해도 좀 화장이 안 먹거든요. 근데 얘는 촉촉하면서도 쫀쫀하면서도 약간 보송한 그런 마무리감이어가지고 제가 또 얘 한때 빠져가지고 되게 잘 썼던 유기자차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약간 단점이 이 제품도 얘도 진정 성분이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비타민 C, E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민할 때 쓰면은 약간 따가워요. 또 저자극 테스트랑 이런 거 다 완료하긴 했는데 근데 유기자차 제품들은 저같이 극민감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치만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진짜 나무랄 게 없는 제품. 올리브영에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아쉽다.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야 돼요. 진짜 유분기 별로 없이 정말 촉촉한 화잘먹 선크림 원한다 하시면 이 제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막 이거 안 할 뻔했네. 이거 아이오페 선 세럼.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이거 특이하게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거든요. 나는 확실히 세럼이다. 약간 이렇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나와. 세럼션 이거 거의 새 제품이거든요? 안 나와요, 잘.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세럼은 앰플이네? 앰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쓸 때마다 이렇게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렇게 해야지 좀 잘 나온다. 이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발림성이 잘 나오네 또 이럴 때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이게 선 앰플, 세럼 요즘에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이름 지은 것들 중에서 가장 납득이 가는 제품이에요.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피부에 바르잖아요? 진짜 흡수가 너무 잘 돼요. 정말 앰플처럼 흡수가 돼요. 촉촉 보송? 그렇게 마무리가 촥 돼요. 결 정리까지 되는 무향은 아니고 약간 선크림 특유의 향이 나긴 나요.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뭐 예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 정리가 되면서 약간 속광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선크림 쓰면서 피부가 조금 건강해진다라는 거를 이 한 통 다 쓰면서 느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제가 엄마한테 써보라고 사드렸던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그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얘가 가격대가 10,000원 정도 아마 더 나갈 거예요. 그게 납득이 가는 제품. 진짜 속광이 좀 올라와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받고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이거로 바꿨을 때 동료들이 먼저 알아봐줬어요. 화대 바꿨냐, 오늘 화장 되게 잘 먹었다 알아봐줘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그러면 또 손 되게 잘 가는 거 아시죠? 아쉬운 점은 용기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투명하지도 않아서 안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끝까지 못 쓸 것 같아요. 비싼데 용기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피부에 정말 편안한 걸 원한다, 바른 것 같지 않은 선크림을 원한다, 화잘먹 선크림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이거 유분기도 정말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선크림이에요. 원래 이 다이소 선크림도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뭐 추천 제품은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 그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추천이니까 이미 너무 유명하고 그걸 패스하고 무기자차로 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진짜로 애정하는 무기자차 제품이에요. 보시면 제형감이 확실히 그 유기자차랑은 다르죠. 근데 사실은 이 정도면은 무기자차 치고는 그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기는 해요. 톤업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업 정도 톤업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감도 보송보송하다. 수분감보다는 얘는 유분감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수분감 4에 수분감 3에 유분감 7, 이 정도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좀 잘 바르고 싶다 하시면은 기초를 좀 잘 바르셔야 돼요. 메이크업 제품들이 뜰 확률이 좀 높아요. 제가 여드름성 피부잖아요. 저는 자외선 많이 받으면은 피부가 자극되는 게 바로바로 느껴져가지고 장벽이 금방금방 손상이 돼요. 그래서 선크림도 세러마이드 함유되어 있는 선크림 발라주면 좋으니까 민감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아떼 선크림이에요. 아떼 선크림 지금은 없는데 왜냐면 재구매를 안 했어요. 에스트라랑 비슷한데 아떼가 발림성은 훨씬 좋지만 제가 발랐을 때는 진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좀 시립고 얼굴이 약간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스트라를 더 선호하는 편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떼 선크림은 오늘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무기자차를 바르고 싶은데 사용감이 좀 걱정된다 하시면 아떼를 발라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구달. 제가 구달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구달이 다 좋은데 제가 지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번들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유분기가 너무 솔직하게 너무 좀 올라온다 느낌이 들면서 T존이 너무 떠요. 화장이. 메이크업이 너무 뜨고 저랑은 안 맞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긴 한데 그 오일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부드러운 거거든요. 구달이. 그 오일 중에 하나가 또 저랑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저랑은 안 맞아서 굳이 구달을 쓰진 않고, 그 무기자차 중에 제일 또 좋아하는 거는 이 토리든. 이거는 왜 좋아하냐면은 성분들도 너무 좋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또 피부 표현도 굉장히 예쁘게 해줘요. 오늘 메이크업 전에도 쓴 게 토리든이거든요. 제가 피부가 약간 어두운 편이에요. 근데 반톤 정도 굉장히 예쁘게 피부를 반톤 업 해줘요. 아까 에스트라에 비해서 훨씬 촉촉해요. 모공을 살짝 메워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제 생각에는 그게 좀 피부를 더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블러 처리해주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느낌에 따라서 손이 좀 가는 그런 선크림 중에 하나가 토리든. 토리든이 사실 히알루론산 명가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에스트라는 살짝 건조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토리든은 그런 게 진짜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 촉촉함 느낌이 굉장히 오래가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입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좀 쉽게 손이 가는 게 토리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좁쌀 여드름 그리고 모낭염이 정말 심했을 때 선크림 고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가리걸님 영상을 봤어요. 그 화장품깡 너무 웃기고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헐, 너 뭐 그거 써? 너 좋은 거 있으면은 진짜 좋다니까. 써 무조건 써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저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같이 수다 떨고 싶은 거 없으세요? 구독자 2,000명 다 돼가는데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의견을 주십사. 같이 수다 떨고. 왜냐면 저는 약간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어때요? 진짜 좋았죠? 이거 진짜 좋아요. 이 방법 진짜 좀 해보세요, 제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지 의견을 좀 주십사. 한번 얘기해봤어요. 제가 지금 마침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드름이랑 제 모낭염이랑 또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 2주 뭐 흔적 앰플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디 한번 2주 안에 내 흔적을 누가 없애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정으로 제가 지금 앰플 또 다 사 모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비타민도.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지금 더 올라왔어요. 여기도 지금 사실 다 가려놓긴 했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더 올라오고 더 번져가지고 지금 미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만간 빨리 찍어서 올릴게요. 뭐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